안녕하세요, 봉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에이즈 및 성매매 예방과 관련한 수업입니다. 먼저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배워봅시다. 여러분, 혹시 에이즈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에이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에이즈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상하는 단어는 불치병, 죽음, 두려움, 성병, 동성애, 전염병, 문란한 성생활 등으로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다시 말해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차별, 낙인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을 통해 에이즈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봉원중 학생이 되어봅시다. 질병관리본부의 HIV, 에이즈 신고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신고 10대에서 20대 청소년 HIV, 에이즈에 감염된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청소년 HIV, 에이즈 감염인 수는 2011년 248명에서 2019년 46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연도별 신규 감염인 전체 연령대에서 10대에서 20대 청소년 HIV, 에이즈 감염인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대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당국에 확인되는 감염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가 평균 10년 이상의 무증상기를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층의 에이즈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 연령의 저하와 성 관련 위험 행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성 접촉에 의한 HIV 감염인이 증가해 우리나라 역시 서구처럼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의 HIV 감염을 줄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처럼 해마다 HIV 감염 빈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아직 차별과 편견은 여전한 현실인데요. 에이즈가 어떤 질병인지 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에이즈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에이즈란 무엇일까요? 에이즈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의미합니다. HIV에 감염된 사람 중 면역 체계가 손상 혹은 저해되었거나 질병 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을 의미하죠. 감염 초기에는 체중 감소, 발열, 전신 피로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해 말기가 되면 면역 체계가 손상돼 정상인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암과 같은 악성 종양 등이 발생합니다. 대체로 1단계는 급성 HIV 증후군, 2단계는 무증상기, 3단계는 증상기로 구분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기가 대개 10년에서 15년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에이즈라고 하면 HIV와 에이즈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HIV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라는 뜻으로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입니다. 이러한 HIV 감염 초기에는 면역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에이즈를 추정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차차 면역 체계가 손상이 되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충 또는 기생충 등에 의해서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 등의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의 증상을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HIV에 감염되었지만 질병 증상이 없는 사람은 HIV 감염인, 이후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면역 체계가 손상되어 질병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에이즈 환자를 뜻합니다. HIV의 주된 감염 경로에는 HIV 감염인과의 성관계, HIV에 오염된 혈액수액 및 혈액 제제를 투여받는 경우, HIV 감염인과의 주사기 공동 사용, HIV에 감염된 모체로부터 아이에게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성관계를 통한 감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파 방식입니다. HIV는 감염된 사람의 정액, 질분비물, 혈액 등에 존재하며 성관계 중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HIV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는 경우 HIV에 감염될 확률이 90에서 10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와 소아의 HIV 감염 경로 중 90% 이상은 HIV에 감염된 모체로부터 아기에게 전파되는 수직 감염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타투나 피어싱을 하면서 감염인에게 시술했던 바늘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어 비감염인에게 사용되는 경우에도 감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야겠죠. 다음으로 에이즈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화장실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도 HIV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그 진실은 HIV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감염되진 않습니다. HIV 감염인과 목욕탕, 화장실, 변기를 함께 사용해도 HIV에 감염되진 않습니다. HIV 감염인이 사용한 물건과 단순 접촉한다고 하여 감염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IV 감염인과 손을 잡거나 같이 운동을 해도 HIV에 감염되진 않습니다.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신체 접촉으로 교환될 수 있는 체액인 땀에는 극히 소량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 상대방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셋째로 HIV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어도 HIV에 감염되진 않습니다. 음식에 들어간 HIV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는 HIV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침에는 1ml당 약 5개 미만의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감염을 일으킬 만한 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파 경로가 될 수 없습니다. HIV 감염인과 키스하는 경우에도 키스만으로는 감염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양의 HIV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키스를 통해서 감염인의 침이 상대방에게 들어간다고 해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 HIV에 감염되진 않습니다. HIV는 인간의 체내에서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이처럼 곤충매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HIV 감염인을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에 감염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즈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과연 불치병일까요? 현재 에이즈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1987년 지도부딘이라는 HIV 감염증 치료제가 최초로 승인된 이후 현재 30여 가지의 약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제 개발로 HIV 감염의 치료는 가능해졌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을 통해 HIV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억제하여 면역 기능을 회복, 유지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HIV 감염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이나 사망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 결핍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에서 1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는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치료제는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의 증식을 억제하여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입니다. 현재 탁월한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꾸준한 치료제 복용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감염인은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즈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시다. 성관계를 통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HIV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HIV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성전파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인의 HIV 신규 감염인의 99% 이상이 HIV 감염인과의 성관계로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낯선 사람 또는 여러 명의 타인과의 성관계는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울 주제인 성매매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겠지요. 또한 콘돔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콘돔 사용을 장려하여서 HIV의 유병률과 다른 성전파 질환의 발생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을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정 전에 분비되는 분비물도 HIV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관계 시작 시 발기된 상태에서부터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콘돔 사용법은 콘돔 제품을 포장해서 꺼낸 후 콘돔 끝에 있는 볼록한 곳을 잡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비틀어 콘돔을 발기된 음경에 씌워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돔을 착용할 때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수용성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셀린이나 바디오일, 식용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지용성 물질은 라텍스 콘돔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이즈 예방에 효과가 떨어지겠죠? 또한 성관계가 오래 지속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매번 콘돔을 새로 착용해야 하며 콘돔을 재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도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콘돔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에이즈 예방을 위해 콘돔을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HIV 감염 후 수년간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검사를 통해서 HIV의 빠른 진단은 에이즈에 적합한 치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기 검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HIV를 감염시키는 2차, 3차 피해자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누구나 HIV 무료 유명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의심이 되는 성관계, 즉 HIV 감염인과의 성관계 후 3개월, 다시 말해 12주 후에 HIV 검사를 받으면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 검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익명 검사를 법으로 규정하여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HIV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함과 동시에 항바이러스 제휴 투약과 건강관리를 통한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로 이행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HIV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병원을 찾아갔을 땐 유료로,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는 무료로 익명검사 혹은 실명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매매 예방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나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번 건 잘 부탁드립니다. 이 차는 저희가 알아서 좋은 데로 모시겠습니다. 야, 한번 가봐야지. 내가 쏠게. 가자. 쉽게 많은 돈 벌고 싶지 않아? 언니가 고수익 꿀알바 소개시켜줄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매매란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PC방 요금을 내준다든지 음식을 사준다든지와 같이 굳이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거래를 약속하고 성행위를 할 경우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매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에이즈와 같은 성전파 질환에 이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무엇을, 왜 성행위를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성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필요한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쾌락을 얻는 성매매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성을 사고파는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를 인권이 무너진 차별의 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품화되어 가치가 매겨지고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남녀를 떠나 우리 모두가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왜 성적인 공감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을 남이 아닌 내가 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 존중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상호 존중하기 위해선 성매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고민이 생겼을 땐 믿을 만한 어른과 의논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가정 문제, 성적, 진로, 연애, 친구관계 등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위기의 순간 누구의 도움을 받았고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민이 생겼을 땐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을 만한 어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봉원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봉원중 선생님들은 항상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알림이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회신 주길 바랍니다. 꼭 당일 안으로 제출해주세요.